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의 기초부터 실전 매매까지 여러분의 이 투자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주식사관학교의 김호주입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조금 힘든 그런 흐름을 좀 보였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참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가지고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 시장 큰 폭으로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주말에 이제 주말이 지나고 나서 그냥 바로 이제 개파락 맞고 또 장중에 엄청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선물, 옵션, 뭐 코인 할 거 없이 전부 좀 하락세가 좀 크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어제 이제 멕시코에서 이제 이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 또 이제 캐나다에 대한 부분, 또 그리고 이 중국에 대한 부분도 좀 나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내용들이 조금 이 뒷받침돼 주면서 좀 시장이 많이 무너졌지만 결국엔 다시 좀 잘 올라와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일단 갭상승 이후에 좀 살짝 내리는가 싶더니만 다시 좀 올려쳐주는 흐름이 나왔고, 결국 이제 장 막판에는 좀 다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지만, 그래도 좀 큰 폭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어느 정도는 좀 해소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ISM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더 큰 낙폭을 줄이는 데에 일단 도움을 좀 준 걸로 일단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장중에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 관세를 10%, 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10% 부과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장중에 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올라와 주는 흐름에서 다시 또 확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중국이 바로 이제 보복 관세 얘기도 좀 나오고, 이제 시장이 굉장히 이제 오락가락 하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2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정책 자체가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안 좋은 흐름들도 많이 좀 나올 걸로 일단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수익을 내고 있다, 아니면 뭐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제 버텨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실전 매매를 할 때, 이 실전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내가 뭐 종목을 뭘 갖고 있고 선물을 뭐 어떤 거를 편입을 했고 옵션은 어떤 걸 매수를 했던지더라도 중요한 거는 시장이 오늘처럼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막 이런 흐름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좀 편하게 대응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시장을 볼 때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뭐 일봉을 많이 보고 이제 뭐 이슈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실전 매매에서는 지금 당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차트는 뭐 일봉상으로 뭐 언제부터 올라갔고 내려갔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바로 지금 당장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예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예전에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황을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사, 아니면 선물을 사, 아니면 옵션을 사.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매매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 외국인의 수급이 어떤지, 개인들 수급이 어떤지, 뭐 그런 지금 현재 미국 시황이 어떤지, 이런 거를 언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들어가야 할 때는 딱 정확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실시간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흐름을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아주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제가 이 시장의 움직임에서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제 같은 경우랑 오늘 같은 경우에 내가 산 종목이라든지 뭐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밀려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밀리면 잘 버텨요. 네, 아주 잘 버팁니다. 몇백만 원이고 몇천만 원이고 손실이 나는데 이건 잘 버텨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시장이 반등이 나왔어요. 시장이 올라가네. 물론 갭상승을 했던 부분은 그거는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장중에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매수를 한 게 올라가고 있어. 뭐 플러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런 식으로 내 계좌가 불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거를 버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내가 매수를 했어. 마우스에 손이 가 있는데 야, 이거를 안전부절 못해요.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뭐를 보고 버틸 것인가?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주식은 뭐 시황을 알아야 되고 뭐 파생은 시황을 몰라야 된다. 이거는 이제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시장 상황은 일단은 이런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의 흐름이다. 시장의 흐름을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시장이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바로 사? 근데 이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아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장이 빠지기만 하면 거기에서 무조건 매수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내가 매수를 들어가면 더 빠져요. 그리고 내가 팔면 어때요? 올라가요. 근데 그게 과연 나한테만 그런 건가? 아니면 다 그런 건가?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거는 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이거를 이제 수급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시장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요소로 제가 뭐 이슈가 있고 그다음 수급이 있고 세력 이렇게 놨어요. 이슈는 뭐예요? 뭐 이번에 뭐 트럼프가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죠. 예전에 이제 미국 이 대통령 선거 전에 트럼프가 뭐 우리나라에 전화 통화 해가지고서는 이제 조선업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협의를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시장 조선업이 엄청나게 좀 올라와 주는 흐름.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딥시크 관련된 거. 중국에서 딥시크 관련해서 출시 딱 하자마자 적은 금액으로 이런 정도가 나오는데 왜 미국에 있는 AI 회사들은 그 막대한 돈을 퍼붓고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시장이 엄청 파장이 왔었고 또 어제 같은 경우 오늘도 마찬가지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 한마디에 시장이 출렁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좀 단발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수급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지금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하루 종일 딱 보면 제일 먼저 우리 앵커가 뭐 합니까? 막 이제 나오잖아요. 뭐 코스닥이 어떻고 코스피가 어쩌고 뭐 개인들이 어쩌고 외국인이 어쩌고 뭐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 뭐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 매도하고 있고 이런 거를 이제 계속해서 좀 보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개인, 외국인, 기관 요 세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과 외국인이에요. 근데 개인과 외국인 두 개를 동시에 볼 필요도 없어요. 개인들 것만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보면은 확실하게 이제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이 세력에 대한 부분인데 이 세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좀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좀 보려면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제일 첫 번째로 수급적인 면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다 보면 외국인의 매수세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늘 시장이 외국인들이 다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빠졌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이에요. 그거는. 사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 뭐예요? 사실 거의 개인이나 외국인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기관은 사실 중립으로 봐도 전혀 무방합니다. 기관이 뭐 지금 현재 뭐 매수를 뭐를 하는지 매도를 뭘 하는지는 사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외국인의 매수세와 매도세를 반대로 그냥 엮으면 돼요. 그래서 개인 매도세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승. 왜?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데 왜 시장이 상승을 하지? 이건 이제 세력과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이 수급을 잘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사는 날은 개인들이 팔아요. 왜 팔아야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반대로 개인들이 사는 날은 외국인들이 팔아요. 근데 방송에서는 뭐라 그래요? 외국인들이 팔았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갔다 그러죠.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개인이 만약에 전부 매수를 했어요. 개인이 오늘 뭐 코스피 매수, 코스닥 매수, 선물 매수, 옵션 매수 다
다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개인이 다 매수를 하면은 기관들, 외국인들이 손 놓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만약에 한쪽 방향으로 몰렸을 경우에 외국인들은 시장을 반대로 뒤집어 버리면서 거기에서 수익을 챙겨가려고 하지 절대 개인들이랑 같이 안 가요. 만약에 개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도 매수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를 하게 됐을 때 외국인이 반대로 매도를 한다. 그러면 시장은 내려가는 거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시장이 올라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봐왔을 때 개인들이 한쪽 방향으로 몰렸을 때 그 시장은 절대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건 뭐 제가 농담을 삼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 개인들이 이 상방 쪽에 많이 몰렸다. 그러면 시장은 내려가고 개인들이 하방에 몰렸다. 그러면 시장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주체들이 실제로 개인들이 그렇게 돈을 쉽게 벌게끔 놔두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반드시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장중에 조금 이제 캡처를 해놓은 모양인데 첫 번째로 이제 코스피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선물, 콜옵션, 풋옵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개인들과 외국인과 기관을 이렇게 좀 놔뒀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한 3,500억을 팔고 있죠. 장 끝나고 난 후가 아니라 이건 장중입니다. 외국인이 한 1,200억 정도를 사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한 1,6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한 1,500 정도 사고 있어요. 완전 반대죠. 그죠? 완전 반대. 그리고 선물을 지금 개인들이 27만 9,897 팔고 있어요. 27만을 넘게 팔고 있단 말이에요. 선물을 판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선물을 매도하고 있다? 그러면 하방 쪽에 배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콜옵션은 8만 매수. 콜옵션은 8만 매수는 뭐예요? 콜옵션은 상방 쪽이에요. 반대로 풋옵션 매수는 하방입니다. 그러면 자, 콜옵션과 풋옵션을 봤을 때 콜풋은 당연히 이제 옵션은 시속 게임이니까 치킨 게임이라고도 하죠. 뭐 제로섬 게임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콜옵션 매수가 8만이에요. 상방 쪽으로 8만. 근데 풋 매수가 어때요? 24만이에요. 얘 잡아먹고도 남죠. 그럼 개인들 지금 어디에 몰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방에 몰려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뭐 제가 뭐 연구한 겁니까? 아니에요. HTS에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떤 HTS를 틀어도 투자자 매매자 동향을 보면 이게 다 나와요. 지금 개인들은 코스피 팔고 있고 코스닥 팔고 있고 선물 팔고 있어요. 콜 매수에서 약간 상방 쪽에 있지만 풋 매수가 훨씬 많아요. 그럼 옵션은 어느 쪽이다? 하방 쪽이다. 개인들은 오늘 전부 하방 쪽에 몰렸네요. 그죠? 외국인은 어때요? 반대로 상방 쪽에 많이 몰렸죠. 그럼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선물 차트예요. 제가 이 캡처를 해놓은 상황이 이제 그건데 시장이 어때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 바로 개인들이 하방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좀 많이 하곤 하는데 개인들이 많이 팔면 무조건 상방에 배팅한다.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상방 쪽에 몰리면 나는 무조건 하방에 배팅한다. 이거예요. 뭐 주식으로 따지자면은 뭐 이 공매도가 지금은 안 되니까 뭐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시장이 실제로 올라갈 때는 개인들은 전부 팔자예요.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거를 우리는 좀 반대로 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수급이 나온단 말이야. 딱 1분도 안 돼서 나와요. 그러면 개인들이 어느 쪽에 몰려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내가 반대쪽에다 배팅을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어요? 뭐 주식을 사고 파는 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조금 주식을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경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 경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분명 해지라는 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주식을 삼과 동시에 옵션으로 풋 매도를 이제 풋을 사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지를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주식이 빠져요. 어제 같은 날 주식이 빠졌죠. 그럼 그때 해지를 한 사람들은
그나마 풋옵션으로 올라가는 거를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물 매도가 돼도. 근데 개인들이 상방에 몰려 있는데 같이 나도 같이 산다? 절대 수익 나지 않습니다. 절대 수익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전부 상방에 몰려 있으면 나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들이 전부 하방에 몰려 있다? 나는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럼 주식으로 대한 여력이 없다? 선물을 하든 옵션을 하든지 간에 그 부분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고 팔고를 떠나서 개인들이 상방에 몰려 있으면 시장은 내려간다죠. 그죠? 그러면 내려가는데 이걸 버텨야 돼요? 아니지. 잘라내야지. 그럼 반대로 개인들이 하방에 몰려 있다?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나는 뭐만 보면 돼? 와, 내가 샀어. 뭐 주식을 사든 뭐 선물을 사든 옵션을 사든 내가 샀어. 근데 개인들이 하방에 몰렸어. 시장이 올라가. 나는 매수를 했는데. 그러면 뭐만 보면 돼? 개인들이 하방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캡처 사진으로만 보여드리니까 좀 그런데 조금 이따 제가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예시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 지금 이날은 좀 어때요? 개인들이 지금 코스피 사고 있고 코스닥 사고 있고 선물 사고 있고 콜옵션 사고 있고 풋옵션 매도하고 있어요. 전부 상방 쪽이네요. 그죠? 전부 상방이에요. 개인들은 상방에 몰려 있어. 외국인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하방이죠. 외국인들은 전부 하방이에요. 그러면 옆에 이제 이 비교 차트를 보면 파란색이 하방이고 빨간색이 상방이에요. 이제 코로가 풋인데 어때요? 풋옵션이 많이 올라갔어요. 풋옵션이 많이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장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상방에 다 몰려있는데 시장이 빠지네? 그럼 이 개인들 따라가야 됩니까?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들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충분히 이 부분을 다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뭔가를 사고 싶어. 내가 진짜 뭔가 현금 여력이 돼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개인들이 뭐 어느 한쪽 방향으로 몰렸어. 절대 그 방향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익은 못 내겠지만 그렇다고 손실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 매매에서 가장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이 실전 가격 매매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절대 개인들이 한쪽에 몰렸을 때 그 방향을 따라가지 마라. 물론 뭐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그걸 따라가면서 같이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개인들이 어디에 몰렸구나라고 확인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그 방향으로만 안 가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이제 지난 예전 건데 지금 어때요? 시장이 한 차례 올라갔다가 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빨간색이 콜이라 그랬어요. 상방. 쭉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풋옵션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어때요? 지금 개인들이 코스피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팔고 있고 선물 팔고 있고 콜 매도하고 있고 풋 매수하고 있네요. 그럼 어디 쪽이다? 개인들은 하방에 몰려있다. 그죠? 개인들은 하방에 몰려있어요. 하방에 몰려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었던 거예요. 이게 점점 줄어들면서 시장이 반대로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나가는 거를 이제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개인들이 어디에 몰려 있어요? 일단 뭐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세지만 선물은 지금 매수가 들어갔죠. 그리고 콜매도, 풋매도. 옵션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더라도 선물에서 개인들이 한쪽 방향으로 쏠려 있단 말이에요. 한쪽 방향으로 쏠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방 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시장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제 제일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막 검색을 하다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이 부분이 없는데 수급적인 면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한다면 꼭 이제 검색을 하면 이제 뭐 수급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좀 보면은 개인들이 몰리는 방향으로만 따라가지 말라.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 오늘 아침 시세판이에요. 오늘 아침 시세판인데, 자, 아침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좀 볼게요. 자, 장 시작했습니다. 근데 선물 쪽을 보면 어떻습니까? 선물 쪽을 보면 지금 매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콜매수에 품매수죠.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몰려있다. 어느 쪽 방향이다? 시장이 지금 현재 하락이다. 지금 현재 하락이다. 근데 이 시장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떻습니까? 지금 이 파란색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풋옵션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면 시장이 좀 내려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개인들이 지금 어디에 몰려 있어요? 하락에 몰려 있죠. 그렇죠? 하방에 몰려 있어요. 선물 매도하고 있고 품매수하고 있고, 콜매수랑 품매수는 거의 이제 뭐 교차된다라고 보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빠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잘 보십시오. 자, 빨간색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럼 여기에서 어때요? 빨간색이 점점 올라간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선물이 매도로 바뀌었어요. 그죠? 선물이 지금 매도로 바뀌고 품매수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개인들이 지금 하방 쪽에 많이 몰렸다는 거예요. 코스피 매도, 코스닥 매수, 선물 매도. 그죠? 매도. 하방에 몰렸는데 시장은 어때요? 올라가죠. 오늘 아침에 내려갔다가 올려치는 시장 나왔죠. 그 올라가는 흐름이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돼. 개인들이 어느 쪽 방향에 몰려 있느냐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아까도 이제 뭐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강하게 올려치는 흐름에서 이제 계속 이제 뉴스에서 나온 게 이제 이 캐나다랑 멕시코 관련된 부분이 이제 한 달 동안 유예가 됐다. 이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내가 지금 당장 접하지 않더라도 개인들이 어디에 몰렸는지 보면 된다. 이거 보세요. 거의 고점 찍을 때 개인들은 다 팔고 있어요. 선물 36만 팔고 있고, 그 다음에 품매수 엄청나게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수급으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또 장 마지막쯤 돼서 한 차례 이제 좀 큰 흐름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제가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녹화는 못 했는데, 결국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시장을 파악하는 방법은 뭐 옵션 가격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 수급적인 면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근데 복잡하지 않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개인이 상방으로 가면 나는 어디로 간다? 하방으로 간다. 개인이 하방으로 가면 나는 어디로 간다? 상방으로 간다. 이겁니다. 이거 말고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급을 보게 되면 다른 거는 필요가 없고 무조건 개인들이 어디에 몰렸나 이것만 좀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이제 개인들이 상방에 몰려 있으면 외국인들은 하방이에요. 네. 거의 이제 반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볼 필요가 없고, 기관 볼 필요 없습니다. 기관 볼 필요 없어요. 막 얘가 지금 뭐 사야 되고 팔아야 되고 이러고 있는데, 뭐 기관이 뭘 하는지 외국인이 뭘 하는지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개인들이 어디에 몰려 있구나,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충분히 이제 좀 되는 거고,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린 부분이 이제 옵션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종목에 대한 부분, 많이 올라오고 급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그런 급등주를 잡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제가 옵션 가격 이론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개인들이 상방에 몰렸다? 그럼 나는 하방 간다. 개인들이 하방에 몰렸다? 나는 상방 간다. 요것만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지금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사관학교의 김호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